그래서 저는 선거 제도도 바꿔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새로운 나라 만드는데 저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기여를 해야 되고 우리 후손들은 이와 같은 갈등 속에 사는 게 아니고 화합하면서 전 세계의 가장 모범적인 나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작은 거 가지고 싸웁니다. 작은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작은 거를 안 싸우는 나라가 되는지 그거는 체제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체제 교체, 체제를 바꿔야지 선로를 잘 나눠야지 달려가지 선로고 싸움하는 선로를 나누니까 계속 부딪혀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오늘 헌법 개정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36,000불이거든요. 10배 이상 컸습니다. GRDP도 10배 이상 컸고 뭐 대학 진학률이나 이런 거는 대학을 진학을 그때는 90년에 33%더라고요. 90년에 33%. 제가 대학 갈 때는 5% 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을 많이 가는 것도 대한민국이 지금 살기 어렵게 됩니다. 33% 저기 딱 맞습니다. 그래 90년대 나오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30% 대학을 갔기 때문에 나머지가 열심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후에 82%까지 대학을 갔더라고요. 82%. 지금은 70% 줄었는데 82% 대학을 갔기 때문에 지금 불행합니다. 청년들이 결혼 못하는 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청년들이 난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할 자리가 낮지 않습니다. 미스매치.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런 체제 바꿀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저는 대학을 30% 이상 가는 나라 절대로 발전했다. 그래서 고졸로 취업을 해야 된다. 이 장면에서 제가 이재용 삼성 회장을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아버지가 우리 인류국가 만들었다. 삼성에서 500억치 물건 태우고 인류 제품 만들자. 그러면 임금 확 올려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국가로 거의 됐어요. 초인류국가로 가기에는 지금 부족한데 가장 큰 문제가 뭐 헌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학을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니는 초인류국가로 가는 길은 뭡니까? 고졸만 받아라. 고졸만. 삼성에서. 물론 연구직이나 전문직 이런 사람은 대졸 박사 받아야 되지만 일반인들은 고졸 받아서 고졸을 삼성에서 온라인으로 공부시키는 삼성 대학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초인류국가 갈 수 있습니다. 이 대학 진학률이 33%인데 지금 줄어들어가 70%지만 82%까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큰 병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정치 갈등 이거는 뭐 저보다 더 잘하니까 이 문제 이건 진보 보수 우리 구분 안 됩니다. 사실 민주당이 우리 당하고 정관이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 미 문화 가서 들을 분석도 그게 극자입니다. 지금 우리 광화문 간 사람 거부라 하는데 광화문 가서 그렇게 착한 사람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10만 명 모여가 데모하는데 책상 하나 안 부수고 물건 하나 안 부수고 그냥 헤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굉장히 착한 민족입니다. 거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거부 유튜브 거부락 세력이라 계속 프레임을 세웁니다. 프레임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극자 거부가 거의 없습니다. 극자는 가끔씩 있었습니다. 거부는 굉장히 보기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프레임의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거기에서부터 이 프레임을 누가 만드느냐, 이번에 내란이라고 누가 만들었느냐, 난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제일 최근 언놈이 입에서 내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게 무슨 내란이냐 이거. 대통령 내가 건자에 있는데 내가 내란해가 뭐 건자를 한 번 더 하려고 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광우병 만드는 사람들, 전부 다 이런 프레임 만드는 거 우리가 말려 들어가 있다는 그거를 우리가 여기 있는 지도자들이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2017년도, 16년도 개헌 특위 만들었을 때는 그 대통령이 제한적 대통령이다. 그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어떻게 좀 바꿀 거냐. 그게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 보니까 대통령을 힘없고 오히려 국회가 힘이 더 셉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회의원 3번 하면서 국회 별로 힘이 없다. 이렇게 무능한 국회는 뭘 하느냐. 뭘 한 게 옳게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리 걸어가지고. 아이, 이번에 보니까 하고 싶으면 지 맘대로 다 합니다. 국회가 문제구나. 국회 권력 분적해야 돼. 분권, 국회 분권. 대통령도 분권, 국회도 분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 분권. 중앙과 지방 분권. 이 분권 3개만 하면은 대한민국이 많이 달라질 건 없습니다. 이거 뭐 탄핵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발전했었습니다. 자원을 집중적으로. 68년도 고속도로 설계할 때 429억짜리입니다. 429억.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냐? 2,400억이더라고요. 68년도에. 포항제철도 그때 설계했습니다. 포항제철은 1,300억짜리입니다. 경부 고속도로의 3배가 포항제철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집중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다행히도 성견지명이 있는 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미국에서 올해 본보이가 시장주의, 시장자본주의, 이걸 채택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런 걸 어떻게 실천할 거냐.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래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은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60개 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60개 나라. 60개 나라가 해방이 되었는데 그 중에 OECD 들어간 나라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OECD 가입한 나라. 거의 선진국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국민들이 이렇게 불행하냐. 선진국은 되었고 세계 경제가 한 8번째, 10번째 가는데 러시아 우리하고 GRDP가 같잖아요. 땅덩어리 170배입니다. 170배. 그런데 왜 우리는 불행하냐. 저는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왜 불행하냐. 이게 지방 분권이 안 돼서 있습니다. 지방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도청에 여러분들 오신 이 도청이 322만 평을 개발해 놨습니다. 그런데 130만 평은 집을 지었습니다. 200만 평은 9년째 놀고 있습니다. 9년째. 서울 인근에 있었으면 난리 납니다. 땅값 해봐야 14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안 팔립니다. 집 지으려고 사정사정해서 집을 설계를 해놓고 집을 안 짓습니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나라.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 통합을 하자 하는데 249가지를 요청을 했어요. 중앙의 권한을 249개 내놔라. 그러면 신도청 만들었는데 여기 사람들이 안 온다.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외국인 고등학교 만들어달라. 외국인 고등학교도 내가 못 만듭니다. 교육부에서 다 지급받았어. 여기 땅을 좀 고층 빌딩을 좀 짓자 이런 거 해도 허가가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방 분권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계속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 국토 11% 되는데 반 이상 인구가 모여가 사느냐. 그런데 강남이 더 잘 삽니다. 강남이 출산율이 더 낮습니다. 왜? 더 불행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중앙 대 지방의 권한을 내려주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중앙 대 지방의 권한을 내려주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하면 2024년 1월 달에 저출산가 전쟁을 선포했는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여성들이 또 기분난 겁니다. 그래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인구학자도 와가지고 저출산과 저출생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그 중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출산 여성이 한 명이 평생 나올 수 있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2.1이 되는 기준으로 2.1이 되면 본전이고 2.1보다 낮아지면 저출산이고 1.3이 내려가면 초저출산. 그러면 중국은 1.0이 됩니다. 지금 1.0 출산율이. 그러면 중국은 초저출산율입니다. 초저출산율. 그런데 중국에 태어난 애기는 몇 명이냐? 1,000만 명이 태어납니다. 1,000만 명. 저출생은 아닙니다. 태어나가 1,000만 명이 돼. 그걸 저출생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출생과 저출산율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초초 저출산율에다가 초초 저출생입니다. 그래서 저출생도 받고 저출생도 받고 다 동시에 맞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세계에서 1년에 애기가 몇 명 태어나는지 아세요? 애기 1억 2천만 태어납니다. 우리나라는 1%가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세계 인구 1%입니다. 그러면 1%가 몇 명이 있습니까? 120만이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 북한과 합쳐가 우리는 작년에 24만 태어났는데 북한은 35만 태어났습니다. 둘이 합치면 60만. 반도 안 됩니다. 계속하면 한민족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반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저출생과 전쟁을 했고, 또 그 농업 대전환, 이것도 지방을 살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나이가 거의 70이 다 넘었습니다. 작은 땅덩어리가 농사를 지으니까 쌀농사거의 안 짓습니다. 쌀농사 제일 쉽습니다. 입으로 짓습니다. 내 논이 어디에 있다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빌려주면은 와서 그래서 모시고 약치고 수확까지 다 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수확까지 다 해가. 제일 쉬운 게 농농사, 쌀농사 짓는 겁니다. 그렇게 쌀은 남아돌고 나머지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농사 지어가지고 44%가 작업들이에요. 곡물만 따지면 22%입니다. 22%. 곡물만 따지면. 그래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동네 앞에 있는 덜을 다 모아서 서너 사람이 농사 짓면 됩니다. 서너 사람. 120헥타 이런 거는 사람 4사람 나면 짓습니다. 기계로 짓고 앞으로 대규모 짓고 기계로 짓고 과학적으로 짓습니다. 근데 제가 문경에 영sun면 율곡이라고 땅을 115헥타를 모았는데 그 산이 나지막한 산이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누가 거기에다 뭘 하려고 하냐면은 스마트팜을 해보겠다. 나지막한 산 이걸 스마트팜 하려고 하니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그거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아니 그 한 10헥타 되는 거 10헥타 3만 평입니다. 3만 평 되는 거 도시사가 그것도 하나 못 깎는 거예요. 못 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게 지방 분권 안 하고는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하고. 이 산 나지막한 거 깎아가지고 스마트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젊은 청년들 지방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건 다 기계로 농사 짓기 때문에 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분권, 농사 짓는 것도 지방분권, 저 바다 가서 일하는 것도 지방분권, 바다에서 태양광 하는 것도 우리 권한이 없습니다. 산자부 권한입니다. 태양광 하고. 또 바다 일을 하려고 하면 해수부에서 해요. 그래서 그저께 제가 중앙산을 갔었는데 중앙산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스위스 같으면 그 위에 호텔 다 짓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산 바람을 보고 옵니다. 바람을 보고. 호텔을 지어보세요. 청송 중앙산에 지금 경북의 BYC라고 봉화 영양 청송 사람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저 사람 10,000명에서 20,000명 사는데 그 중앙산에 호텔 지어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산 꼭대기에. 그걸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권은 없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
지방 소비를 못 막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하고 싶은 마음 너무 많습니다만은 개헌안에 대해서 그 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니까 지방이 얼마나 힘들기 때문에 이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주고 또 수도권과 같은 제가 오죽하면 대구 경북 합쳐서 수도권하고 똑같이 전철도 놓고 여기가 안동에서 대구 가는데 전철 타고 가야 되지 왜 우리는 버스 타고 가는 거야. 전철은 어디 가고 그 서울은 계속 뭐 전철을 G2다 G버스다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지동 가나 그럼 나라동 가지. 그러니까 수도권은 계속 몰리는 거예요. 수도권에 서울은 정말 잘 만든 게 아파트 정책이죠. 우리나라 아파트 이런 식으로 가면요. 경기도지사 앞으로 20년 있으면 경기도지사 공약이 뭐냐. 제가 4년 연기 동안 아파트 50만 채 뜯겠습니다. 이게 공약이에요. 왜? 다 버리고 20년 있으면 아파트 다 버리고 없습니다. 이거 앞으로 20년만 보십시오. 아파트 다 버리고 갑니다. 상속 안 받습니다. 인구는 줄어들죠. 집은 남아돌죠. 50년 된 아파트 다 물세죠. 다 버립니다. 그러면 그 누가 뜯어야 되나? 경기도지사가 뜯어야 돼요. 경북은 천연주택을 잔뜩 지어놓으면은 제가 천연주택을 골고루 지으려고 합니다. 지으면은 경기도에서 전부 일로 이사 옵니다. 이사 와가지고 땅도 넓고 바다도 좋고 강도 좋고 경기도 일하러 갈 때 드론 타고 갑니다. 드론 타고 30분 만에 가는데 드론 타고 이어서 푹 쉬고 그래서 앞으로 경북시대가 열리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 경북이 인구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주택부터 만들자. 주택. 그러고 산을 내가 마음대로 가려면 청송 조항산 산 좋은 데 많습니다. 거기 아파트 호텔 다지가 리조트 짓고 영양에 가면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에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새 집, 버드, 새로운 집에 아니고 이유가 아니고 버드, 새가 사는 집을 그게 지는 거예요. 그게 청년 부부들이 올라가면 요새 청년 아들이 결혼해도 애를 못 낳아요. 왜 못 낳느냐? 과학적으로 그게 맞는 게 기저귀를 오래 차서 그렇대요. 기저귀. 우리 어릴 때 기저귀 6개월 참아 안 차줍니다. 왜? 막 뚜룩합니다. 오줌가리를 얘기야. 오줌가리. 1년 찾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헌금으로 하는데 그 채워놓으면 청소하기 힘들고 하니까 요새 엄마들이 귀찮으니까 기저귀를 2년 3년 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기저귀에 그 차고 한번 해보세요. 오줌 누면 열이 확 올라갑니다. 아들 그거 다 사갑니다. 이런 것도 나라에서 교육시키가 기저귀 더 이상 못 차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느냐. 새 집을 지어가지고 그 위에 가서 신혼부부들이 가면은 아치집 같은 거 알죠? 그런 집을 그다 지어놓는 거야. 그러면은 신혼부부들이 줄 서가 오도록 그 올라갔다 오면 애기 생긴다. 그런 걸 하는데 여튼 지방 분권 이걸 하면은 경북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16년도 그때 탄핵하지 말고 개헌을 하자.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1인 시위를 해서 그때 국회에서 계속 시위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보고 너 이거 탄핵하면 안 되고 유승민이 이사들 보고 너 미친놈들아 해가 탄핵을 왜 하느냐. 개헌을 해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한 사람인데 오늘은 지방 분권을 이야기했으니까 지방이 새로운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 분권 안 하고는 오지 않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